한국고등교육자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 오브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6째 시즌의 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의 정인관입니다. 오늘 리뷰의 발견 특별편으로 진행됩니다. 책의 작가분을 모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수사라는 소설로 돌아오신 장강명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예. 소설로 오랜만에 좀 뵙는 것 같아요. 네. 그 장편 소설은 그 2016년에 쓰신 우리의 소원은 전쟁 이후 처음이신 거죠? 그렇죠. 예. 2016년에 이제 장편 소설을 썼으니까 6년 만이죠. 예. 저도 이렇게 쓰고 나서 6년 만에 썼나? 뭐 이러면서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그 2016년도 이게 아마 연말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저 이제 저기 유럽에 잠깐 머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 거기 침대에 누워서 아주 재미있게 소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 유럽에서도 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이북으로 봤죠. 전자책으로. 전자책으로 해서 예, 네.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어떤 일, 뭐 소설 매일 이제 글 쓰시는 게 직업이시니까 글을 네. 쓰셨을 텐데 또 어떤 다른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제가 6년 만에 장편 소설을 썼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나 뭐 했지? 막 놀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은 논픽션을 그 사이에 2편을 썼고 또 뭐 소설집도 2편 내고 해서 예. 한 2019년까지는 뭐 이렇게 집필 작업은 꾸준히 하다가 이 재수사 쓰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예. 구상 말고 이제 진짜 쓰는 데에 한 3년이 걸렸고 예. 그 기간이 이제 저로서도 뭐 책 안 내고,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거 말고 이제 어떤 뭐 제 본업이 소설가니까 소설책을 안 내고 이렇게 3년이 지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막 내가 너무 노는 거 아닌가. 지금 소설가로서 어떤 활발히 커리어를 가꿔야 될 시기에 왜 이렇게 활동이 뜸한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재수사가 좀 분량이 길거든요. 예. 3,000매 좀 넘는데 이거 그냥 뭐 일반 소설이었으면 한 3권 됐겠다. 네. 그렇게 봐주십시오. 예. 아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년 쓰셨다고 했는데 네. 진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책을 그 지난주에 이제 리뷰 앞두고 사실 이게 출간이 8월 23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한 그 녹화 한 6일 정도 남겨놓고 책을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800페이지예요. 800 몇 페이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읽나 했는데 하루 만에 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 연구실 나가서 읽고 이제 2권이죠. 하권이죠. 두 번째 권을 한 앞에 조금만 읽고서 퇴근하자, 저녁 먹자라고 했는데 결국 저녁을 거의 자정 다 돼서 먹을 만큼 굉장히 정말 이게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참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다.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예. 그 오랜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책을 내셨는데 혹시 소감 같은 거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으시나요? 그런 거 없나요? 이게 이제 뭐 일단 후련하죠. 예. 후련하고 이거 내가 드디어 다 썼다. 정말 한 작년 어느 즈음에는 이게 끝이 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쓰고 나니까 약간 제가 이제 체급이 좀 높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제가 썼던 소설 중에서 분량도 제일 길고 예. 사실 좀 이런저런 야심도 담았는데 예. 이거를 쓰면서 내가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결국 썼고 예. 제가 뭐 나름 만족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나니까 비로소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런 거 또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또 많은 기대를 남기는 다음부터는 좀 빨리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장강민 작가의 소설 재수사 우리가 흔히 여름을 미스터리의 계절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름의 그 막바지에 나온 책입니다. 네. 2000년 신촌에서 일어난 여대생 살인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사건의 살인자를 강력수사대 형사들이 20년 만에 다시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 시그널 시그널. 그리고 보다 익숙하게는 우리가 매주 보고 TV를 통해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책의 장르 우리가 추리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염두에 두고 썼고 사실은 이제 뭐 되게 깐깐하게 따지자면은 저도 이제 뭐 쓰면서 이 소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예.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는 추리 소설보다는 이제 범죄 소설 뭐 범죄 이렇게 소설. 부르거든요. 예, 예. 근데 뭐 그게 뭐 이제 영문학에서도 그 용어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 디텍티브 노블이냐, 크라임 아. 노블이냐 이러면서 이 소설의 핵심이 추리냐 아니면 범죄냐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의도했던 건 범죄 소설이면서 추리 소설이기를 바랐고 추리 소설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뭐 사변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 뭐 철학 소설 뭐 이런 용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렇게 봐주셔도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예, 네. 이제 뒷부분에 또 그 얘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범인이 누구인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못 맞췄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제 예. 뭐 이제 우리가 추리 소설이라고 할 때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뭔가 디테일을 막 찾아내고 예. 뭐 일단은 수수께끼 풀이에 좀 묘미가 있어야 되고 예. 끝에 좀 어떤 반전이 있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예, 예. 제가 테크니컬하게 그런 부분 좀 만족시키려고 했고 예. 단서를 좀 이제 딴에는 좀 뭐 뿌려놓는다고 했는데 예.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막 어떤 독자와 뭐 퍼즐을 푸는 어떤 정면 대결을 한다 예. 이런 데까지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추리 소설이긴 하지만 뭐 되게 또 어떤 그 장르를 깊이 좋아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만족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수께끼 풀이의 묘미도 조금 주려고는 했습니다. 혹시 그런 우리가 범죄 소설이라고 부를지 그것을 추리 소설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네. 즐겨 읽으시는 편이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뭐 또 혹시 넓게 보면 저랑 세대가 비슷하시다고 보고 어릴 적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해냄에서 나온 네. 에거스 크리스티나 뭐 이런 해냄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일신 서적 일신 뭐 동서문화사 뭐 이런 데서 나온 동서문화사 추리 소설들 이렇게 한 1,500원씩 주고 이렇게 사 모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동서문화사 책들은 지금도 집에 몇 권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네, 아니죠? 네. 아 그러세요? 그 이제 번역이 좀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예, 괜찮습니다. 여하튼 그 추억의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때 읽은 건 주로 우리가 해외 고전 소설들을 많이 봤던 거죠. 에거스 그렇죠. 크리스티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커서 보니까 짧게는 이제 우리가 짧게 보면 7, 80년대 그리고 길게는 일제시대 번안 소설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 네. 한국 어떤 추리 소설 혹은 범죄 소설의 계보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네. 뭐 김래성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김내성. 예. 네. 최만식 같은 경우도 연마라고 해서 이제 그런 좀 소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몰랐습니다. 예, 김성종, 김성종 작가, 이상우 네. 작가 이런 분들 이제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제 어떤 나름의 탐정 혹은 형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탐정보다 형사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그게 이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설 탐정이라고 하는 게 흔하지 않고 그렇죠. 또 이게 많은 경우에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모습 같기도 합니다. 네. 재수사에도 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 실제 작가의 말 보면은 형사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취재 과정에서. 네. 예, 어떻게 그냥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형사분들이랑 연락을 드렸나요? 아니면은 이게가 이제 좀 전직이 좀 도움이 됐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서울 경찰청이라고 하죠. 예. 기자들은 시경이라고 부르는 예. 서울 경찰청에 출입했던 후배 기자한테 처음에 소개를 받았어요. 한 분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소개받고 그렇게 소개받은 분 통해서 또 다른 분 소개받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저도 경찰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봤던 어떤 뭐 분들하고 이제 되게 느낌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얕게 알았던 거죠. 얕게 알았던 거고, 강력팀 형사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 예. 듣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여러 번 만나셨어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취재하실 때 여러 예. 번 만난 분도 있고, 그러세요? 이제 뭐 한 번만 뵌 분도 있고, 또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를 뭐 어떤 스토리를 구상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아예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요? 거의 뭐 컨설팅 수준의 뭐 이런 걸 요청드린 뭐 이제 좀 예. 형사 수사 과장님, 좀 약간 예. 계급 높은 예. 뭐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이제 실제로 뭐 굉장히 강력팀에서 오래 일하신 형사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몇몇 분은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네. 그 우리가 뭐 이런 범죄 소설, 뭐 추리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사실 제 수사를 쓸 때요. 예. 그 제일 큰 마음은 뭐였냐면, 제가 2011년에 소설가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쓰게 됐는데, 예. 2021년이 되면 제가 소설가로 데뷔한 지 10년이 되는 때였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좀 신인 작가라고 부를 수는 없고, 젊은 작가도 아닌데 중견 작가가 중견이라. 예. 원로는 아니니까. 예. 중견 작가가 되고 싶고 좀 체급을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소설로 어떤 범죄 소설을 쓰고 싶다.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도 했고, 어떤 이제 범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범죄자의 내면, 그 범죄자를 쫓는 사람의 내면도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걸 쓰고 싶다.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중견 작가로서 내가 발표하는 첫 소설은 그냥 범죄 소설이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소설이니까 추리 소설이기도 해야겠다라는 거,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이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한국 추리 소설의 계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보가 이제 좀 튼튼하게 어떤 전통 같은 게 이어져 왔으면은 제가 이제 참고를 할 만한 뭐 선배 작가, 동료 작가의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과문한 탓도 있고, 그 계보가 아주 막 튼튼하게 이렇게 흘러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국 그 범죄 소설 작가, 추리 소설 작가분들이 많이 분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동료 의식을 느끼는데, 뭐 도진기 작가님, 뭐 최혁곤 작가님, 뭐 조영주 작가님,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저도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 작업들 참고하면서 저는 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형사분들부터 만나보자,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서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한국에서는 특히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게 정통 소설보다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 뭐랄까 좀 정통 소설 바깥에서 계속 다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보라고 하는 게 성립되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조건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뭐 도진기 작가 같은 경우 원래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 직업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또 굉장히 이게 미스테리 소설 일종 약간 프로페셔널한 뭔가 좀 더 이런 것들로 가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이 약간 긴 챕터와 짧은 챕터가 하나씩 번갈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 챕터는 주로 범인을 쫓는 형사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짧은 챕터는 범인의 독백 혹은 뭐랄까 비망록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흔히 이제 예상하는 것은 짧은 챕터의 내용이 뭔가 살인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조여오는 형사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형사 사법 시스템의 맹점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고 뭐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코인. 나오고 도덕과 윤리, 뭐 트롤리 그런 네, 얘기도 네. 딜레마 얘기 나오고 굉장히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또 이것을 이제 뭐 형사나 이런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살인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렇게 뭔가 구조를 짜신 어떤 그런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이 구조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짰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재수사를 쓰다가 중간에 한번 엎었어요. 그 이제 소설에서 이제 버린 이야기는 많은데 예.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 쓰다 보니까 제가 또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쓰면서 그때부터 그 범인, 살인자의 목소리를 전면에 넣고 이제 홀수 챕터마다 살인자가 어떤 독백을 하는 그런 구조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했던 바가 뭐냐면은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형사보다는 범인한테 더 어울리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이제 저의 뭐랄까 욕심이랄까 야심이랄까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기본 가정들에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하는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형사라는 것은 직업상 어떤 시스템의 수호자일 수밖에 없어요. 경찰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의심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 범죄자여야 했던 거고 범죄자의 목소리로 어떤 주장을 할 때 훨씬 더 도발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제가 꼭 뭐 어떤 뭐 그런 뭐 도발이라든가 뭐 자극 이런 걸 원했다기보다 진짜 위험하고 불온한 생각들 근데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거를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떤 되게 근본적인 지금 어떤 결함이 있지 않나?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걸까? 혹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다 그 내용이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얘기 같은 걸 해보고 싶었는데 범죄자의 목소리가 딱 적당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그 범죄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회 목소리라고 우리가 봐도 좀 될까요? 그렇네요. 작가의 목소리가 살인범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뭐 형사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맥락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뭔가 이게 작가님의 목소리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 또 여기 다른 독자분들도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책의 흐름에서 또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특성도 있지만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핵심이 되는 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혹은 소설들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자마자 바로 백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은데 전에도 어느 자리에선가 작가님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좀 특별합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저한테는 뭐 이제 뭐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가 어떻다든가 뭐 영향력이 어떻다든가 뭐 문학사적 뭐 존재가 어떻다든가 하기 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작가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도스토옙스키 악령을 읽고 나서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품고 있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때부터 사실 무신론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친 작가이고 이제 왜 영향을 끼쳤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위험한 이야기를 되게 깊숙한 데까지 밀고 나가는 어떤 힘이 있는 작가였어요. 본인이 의도한 거는 이제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무신론을 옹호하려고 쓴 건 아니었지만 무신론을 옹호하는 등장인물이 펼치는 논리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뭐 독자들도 예를 들어서 뭐 까미 같은 사람들도 도스토옙스키를 탐독을 했고 무신론자였거든요. 어떤 그런 힘 정말 와 어떻게
문학으로 이렇게 인간의 깊은 밑바닥까지 끄집어낼 수가 있구나. 예. 뭐 이런 저한테는 그런 작가였고요. 저도 좀 그런 작가 되고 싶죠. 아. 마음은 한국의 바람은- 도스토옙스키. 바람은 그런데요. 예. 이게 저기 작가의 리뷰 유튜브 보시던 분들이 이제 피식피식 아닙니다. 웃으실 것 아직 뭐 같은데.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늘. 예. 반면에 그 네. 헤르만 헤세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굉장히 디스하십니다. 네. 예, 헤세 책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보면은 사실은 그 데미안이 거의 그 세계문학 전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런 뭐 알을 깨기 나오니 뭘 나오냐 뭐 약간 이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보면서 이렇게 예, 뭐 근데 이런 게 어떤 문학 독서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고전 문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아마 영문학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고 문학 평론가이기도 한 데이비드 댄비라는 미국 예. 작가의 말로 기억을 하는데 예. 고전이라는 게 음.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예. 어떤 우리는 이제 정전이라고 하면 그걸 예. 막 익히면서 배워야 하는 뭐 어떤 예. 교과서 같은 걸로 생각을 예. 하잖아요. 예. 근데 데이비드 댄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전 그런 게 아니고 음. 야수들이다. 야수들이고 예. 독자들이 아무리 이 야수들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만 예. 정복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우리가 오이디푸스 왕이건 뭐 햄릿이건 읽을 때마다 예.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정상이고 그걸 읽을 때 의구심이 들고 이게 왜 고전이지 하는 마음에서부터 예. 이 책이 주는 충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그 야수와 독자는 싸우게 되는 거고 예. 심지어 그 야수들도 서로 싸우고 있다. 어떤 고전이 말하는 바가 다른 고전이 말하는 바랑 충돌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뭘 손을 들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당혹스러운 그런 어떤 전쟁의 현장. 예. 이게 고전이라는 영토이고 고전 읽기라는 건 그런 싸움이다. 데미안도 제 생각에 무시무시한 야수입니다. 예. 무시무시한 야수고 쉽게 정복되지 않습니다. 읽으면 예. 데미안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 뭐 고교생도 읽을 수 있는 뭐 고교생이 읽어야만 하는 뭐 다이제스트판에 예. 있는 걸 읽고 나서 데미안은 이 뜻이고 제아벌은 이 뜻이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야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되고 예. 제가 이제 데미안에 대해서 존경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야수를 정복 못했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강력한 소설이죠. 그리고 저의 어떤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데 예. 그 격렬한 반응이 난 이 소설이 싫다. 예. 싫다. 하지만 힘이 있다. 힘이 있지만 싫고 나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거부감을 표하는 게 저는 그게 데미안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고전 독서에서 이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책들이 있거든요. 예. 어떤 뭐 대중문학에서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개발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에세이에서 읽을 수도 있고 에세이에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사람들 평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예. 없는 이런 책이 있는데 데미안은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저한테는 예.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정복 못하는 야수 예. 그런 책입니다. 예, 이렇게 또 헤르만 헤세 독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저기 헤세 훌륭한 위대한 작가고 데미안 누구나 한때 읽고 알게 되죠. 알게 되고 저는 좀 졸업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이제 이 야수랑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어떤 분들은 또 데미안 예. 계속 사랑하면서 가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예.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책에 그 독서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특히 네.
그 아까 그 저기 그 홀수 챕터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은 독서 흔적들이 묻어나고 이제 뒤에 작가의 말에도 사실은 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다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의 어떤 리뷰 같은 것도 연재를 하셨고요. 예. 특별히 뭐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뭐 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이 읽으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막 그 다양한 장르를 꼭 문학뿐만이 아니고 뭐 사회과학, 뭐 철학, 뭐 되게 다양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독서를 그냥 즐기시는 건가요? 네. 그게 뭐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게 제가 되게 취미가 없어요. 뭐 게임도 못 하고 예. 운동신경도 없어가지고 스포츠도 못 하고 예. 뭐 바둑 이런 거 좀 이게 좀 재미 좀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 읽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예. 좋아했는데 예. 약간 저희 집안 피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조카가 보니까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그래요. 예, 어르신들이 보면서 저 어렸을 때 저렇게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 뭐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고 뭐 읽을 때마다 모험을 음. 하는 느낌이고 음. 어떤 그런 지적인 자극, 도전, 예.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예. 참 취미치고는 참 평화롭기도 하고 뭐 안전하기도 하고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예, 빌려 읽으면 그렇죠. 예.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하진 않으시고 그냥 이 책을 빌려도 많이 읽으세요? 예. 요즘은 이제 전자책을 많이 읽습니다. 예. 그 이제 전자 도서관이나 예. 또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액제로 이제 뭐 무한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예. 또 그거에 좀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예. 그렇게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예. 그 작가가 되기 전에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자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아까 그 취재할 때도 그 기자 네트워크 네네. 기자 경험 하셨는데 작가가 되신 지금 기자의 흔적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많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사실은 저의 어떤 소설가로서의 개성,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뭐 좀 DNA 예.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널리즘적인 특성 같은 게 뭐 사실은 이제 저의 인생관이라든가 그냥 지금 장강명이라는 인간 자체에도 예. 그게 많이 배어 있고 뭐 장강명이라는 인간 자체에 배어 있으니까 소설을 쓸 때에도 또 소설 작업을 구상을 할 때부터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좀 예. 거리두기 같은 그런 게 있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게 느껴진다고 해요. 늘 이렇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 같은 게 있다. 좀 사람이 좀 그래서 좀 쌀쌀맞아 보인다. 늘 거리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말 들으면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고 예. 제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을 다루거나 어떤 소설의 플롯, 소설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도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추리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으로 막 깊게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뭔가 이게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수많은 독자분들이 지금 이제 읽고 계시거나 하고 읽으실 텐데 우리가 너무 또 내용을 스포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계속 뭔가 변죽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배려 감사합니다. 예. 그 배경이 보면은 여기 이제 배경이라기보다 이제 그 살해 장소죠. 살해 장소가 네. 신촌이고 예. 등장인물 특히 피해자 그리고 용의자들이 주로 작가님께서 졸업하신 그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네. 여담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학부제 이야기가 꽤 길게 나와서 비슷한 세대에 해당되는 독자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과에도 인문학 97학번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동기를 단톡창에 올려서 아주 책 구입한다고 굉장히 난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배경을 그냥 가상의 어떤 학교나 공간으로 해도 될 텐데 네. 특별히 그 신촌 그리고 그 학교로 이렇게 정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소설가로 소설 작업을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뭐 마음을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소설에
고유 명사가 유난히 등장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주변에 어떤 뭐 글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평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까미의 페스트에서 예. 그 페스트의 배경 도시가 알제리에 있는 오랑시예요. 예. 실제로 있는 도시고 예. 거기서 페스트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영미 소설을 읽어보면은 저는 가끔 깜짝 놀랐는데 이러다 명예훼손 소송 안 당하나? 뭐 그게 수정헌법 2조가 있어가지고 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제 신문사, 뭐 실제 대학 예. 뭐 이런 거 등장하고 실존 인물도 막 그냥 등장시키더라고요. 예. 막 무슨 뭐 대단한 뭐 정치인 이런 존재가 아닌데도요. 예.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몰입감이 들게 되고 어떤 사실감, 현실감, 박진감 예. 이렇게 있는데 한국 소설이 자꾸 이제 뭐 영문 이니셜로 뭐 NC, 그렇죠. 뭐 K 대학 예. 뭐 이렇게 나올 때 왜 그렇게 써야 되는 건지 하고 여쭤보면은 또 별 답은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네, 다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뭐 NC랑 뭐 K 대학을 쓰기가 싫어가지고 뭐 막 이런 방법이 있죠. 뭐 국내 최고의 뭐 신림동에 있는 최고 대학, 네. 네. 뭐 뭐 한국 대학 이렇게 한국 해가지고. 대학, 예. 네. 뭐 국내 유수의 반도체 업체인 뭐 무슨 뭐 예, 그렇죠. 예, 뭐 S 최강전자 뭐 이러고 예. 뭐 장미은행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렇죠. 예. 제가 독자로서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그런 금기가 예. 만약에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쌓인 거라면은 나는 이제 좀 거기서는 한 걸음 나가야겠다. 예. 그냥 삼성전자라고 쓰고 예. 국민은행이라고 쓰고 예, 연세대학이면 연세대학이라고 예. 쓰고 예. 그러고 싶다. 그게 뭐 왜 문제가 되지? 예. 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쓸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분들한테 뭐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방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예. 그게 아닌 한도 내에서는 작가로서 좀 권리를 좀 주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게 있고요. 예. 특히 재수사에서는 그 신촌이라는 공간 예. 또 이제 연세대라는 공간이 또 각별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연세대의 그 학부제 실시 같은 거 제가 이제 꼭 다뤄보고 싶었고 예. 이게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개인이 원자화가 되는 거를 예. 그 학부에 있었던 그 당시에 20대 이제 청년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체험을 했을 것이고 예. 이게 결국에는 그 학교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제 원래 학과제로 돌아갔는데 그거를 제 소설에서 어떤 식으로 좀 재현을 하면서 줄 수 예.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거를 쓰고 싶었고 그 부분 취재를 했고 이거를 쓸 때 그거를 이름을 뭐 연세대라는 이름을 굳이 피할 이유가 있을까? 이 정도 제가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네. 그 보통 우리가 작가가 이제 소설을 쓰면은 네. 그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네. 뭔가 아까 우리가 뭐 살인자의 목소리 속에 작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네. 이런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소설을 쓰면서 혹시 이렇게 그래도 소설을 쭉 쓰시면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인물, 네. 마음에 드는 인물 혹은 작가의 모습이 조금 투영된 인물이 있다면은 과연 누굴까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애착이 가는 인물이랑 제 모습이 투영된 인물이 다른 인물이거든요. 예. 제 모습이 투영된 인물은 아무래도 범인이고요. 예. 제가 이제 현실에서 예. 할 수 없는 일과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이상한 좀 긴장 상태, 불안 상태에 있고 되게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예. 어떤 그런 심리를 묘사할 때 뭐 제가 제 안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면서 좀 그거를 투영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예. 이제 형사들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연지의 예. 형사가 이제 제일 애착이 갔습니다. 뭐 나름 이제 애정을 가지고 만든 예. 캐릭터이고 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옆에 있으면 되게 음. 관심이 갈 것 같아요. 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예. 네. 뭔가 예. 어떤 뭐 음. 성장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뭐 이제 좀 뭐 좌충우돌도 하고 단점도 있고 뭐 본인의 욕망도 있고 약간 예. 음흉한 구석도 있고 하는데요. 예. 네, 제가 여태까지 썼던 소설 캐릭터 중에 제일 정이 갑니다. 예. 그렇죠. 성장하는 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사건 하나를 잘 해결을 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거기 보면 뭐 약간의 스포일 어쨌든 굉장히 그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네. 혹시 해당 등장인물들로 부속 소설을 쓰시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쓰면은 아마 이제 연재 형사가 주인공이 예. 되겠고 좀 더 성장을 했든지 뭐 승진을 했던지 예. 그리고 이제 범죄라는 건 계속 벌어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예. 있겠는데 사실 저도 이제 소설가로서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예. 해보는데 보통 이제 소설가 정점이 대충 뭐 50대 후반, 60살 예, 예. 뭐 이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장편 소설을 1년에 한 편이 한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장편이나 어떤 음. 얇은 소설보다 앞으로 좀 묵직한 소설을 쓰고 싶으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예. 어떤 저의 정점까지 뭐 많아야 10여 편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 그걸 골라야겠더라고요. 예. 다행히 저는 이제 소설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인데 예. 이제 좀 골라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연지의 형사의 다음 범죄에 예.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 이거를 어떤 저의 리스트 중에 되게 상위에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이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쓰게 예. 된다면 제 수사에서 이제 연지혜 형사가 되게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성범죄나 어떤 청소년 범죄를 수사를 할 때 예. 냉담하게 수사를 못할 것 같고 예. 감당을 못할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후속편을 쓴다면은 청소년 성범죄를 담당을 하는 본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건을 쓰면서 어떤 흔들릴 때 예. 어떤 제일 재미가 있을 테니까요. 예. 뭐 그런 생각까지는 하는데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재밌게 읽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한번 고맙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이제 그 소설 쓰시다가 한번 앞에 싹 다 갈아엎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소설을 쓰다 보면 이렇게 쭉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막히는 네.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 김훈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카레 노래 쓰면서 했던 얘기가 마음에 드는 문장 딱 하나 나오면 그날은 그것만 쓰고 내려놨다라는 말씀까지 이제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좀 가장 고민하면서 쓰신 장면은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신가요? 네. 두 대목 기억이 나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형사들이 나오는 챕터, 예. 짝수 챕터, 긴 챕터에서 겪은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 됐어요. 예, 예. 그게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소설 기술자, 예. 소설 작업자로 생각을 할 때 어떤 플롯에서 그 절정 부분이 무게 중심이 돼야 되고 예. 좀 어떤 종류의 균형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 소설이 지금 한국 경찰에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제가 알고 그걸 사실적으로 재현을 하려다 보니까 예. 액션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경찰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범죄도시처럼 수사하시진 않더라고요. 예, 예. 예, 굉장히 매뉴얼에 따라서 예. 차곡차곡 수사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갈등이 폭발을 할 때 예. 물리적으로 그런 게 폭발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의 어떤 그 충돌이 독자들이 느끼기에 예.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음도 좀 들어야 될 것 예, 같거든요. 좀 정말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설마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 쓸 때 이제 좀 고심하는 게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범인의 어떤
기묘한 철학이랄까 사상을 예. 펼치는데 예. 그게 중간 즈음부터 제가 소설에서 쓰고 싶은 목표는 있었어요. 어떤 이제 한국 사회도 결국은 서구 근대 민주주의, 예. 근대 자본주의가 밑바닥에 있는 예. 사회이고 그렇게 설계가 된 사회이고 그 설계 밑바닥에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범인이 한껏 흔들면서 예. 새로운 어떤 자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뭔가를 낼 때 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상도 적어도 이제 뼈대는 좀 그럴싸해야 될 것 같았고 예. 그 뼈대를 세우는 작업 중에 좀 막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이제 고민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소설 쓰시면서 막힐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누구와 뭐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나요? 전에 그 김성종 작가가 나온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네. 그분은 이제 소설 쓰다 막히면은 그러니까 그 부산 지역에 있는 추리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본인 플롯도 들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반응도 이제 듣고 이러면서 이제 또 쓰시고 이러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떻게 하세요? 막히시면은? 저는 사람 정말 안 만납니다. 그럴 때. 그리고 예. 저 약간 좀 이상한 버릇인데요. 집안을 계속 걸어 다녀요. 예. 집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막 복도 같은데 이제 막 약간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좀 걸을 때 좋은 생각이 나는데 예. 멀리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아예 나가가지고 밖에 이제 좀 뭐 공원 같은데 한 바퀴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이제 좋은 생각이 났는데 돌아오다 까먹으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고 예. 이상한 징크스죠. 그래서 막 방에서 부엌까지 막 왔다 갔다 뭐 이러고 걷기도 하고 심한 날에는 뭐 한 3일 정도 막 그러기도 해요. 좀 네.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한 하루 만에 풀릴 때도 있고, 예. 진짜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그때 되게 대책이 없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풀려서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두 권의 책이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뭐 시그널 드라마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혹시 쓰시면서 이게 언젠가는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 고민 많이 했고요. 예. 사실은 쓰면서 예.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됐어요. 이게 소설을 쓸 때 3년이나 걸리니까 예. 저도 와 이게 너무 뭐랄까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 뭐 예. 이런 생각도 하고 예. 이제 저의 생각에는 이게 영상화가 힘든 소설 같았거든요. 중간에 특히 이제 범인의 독백 같은 거는 예. 뭐 어쨌든 명색이 추리 소설인데 뭐 미스터리 영화가 됐을 때 범인 얼굴이 나올 수는 없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범인이 영화에서 영화건 드라마건 계속 독백을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하면 그러면서 와 이게 진짜 판권도 안 팔릴 책을 내가 이렇게 길게 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이제 그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도 이런 방식으로 쓸 것인가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딴에 어떤 장치를 도입을 할 것인가 하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묻게 되고 예. 안에 이 방식으로 써야겠다 답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뭐 잘 되려고 그러는 건지 뭐 요즘 한국 영화계가 이제 너무 예. 커지기도 하고 또 이제 예. 영상인들의 생각이 소설가랑 다르니까요. 지금 뭐 제작사 두 곳에서 문의가 와가지고 예. 뭐 이렇게 판권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아주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결론은 알지만 또 가서 보게 될 것 같은. 아이고, 네. 굉장히 아주 보면서 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되게 떠오른다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생생하다고 할까요? 뭐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얘기 우리 좀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작가의 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설의 목표를 현실적인 경찰 소설이면서 동시에 2022년 한국의 풍경과 기원을 살펴보는
어떤 네. 그런 작업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써놓고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성취된 것 같으신가요?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너무 이게 좀 웃긴가요? 딜레마인데 네라고 하시는 게 정답 같습니다. 예. 즉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예. 이제 그 목표 제대로 이뤘는지 뭐 검토를 하게 됐고 이만하면 나 했다. 뭐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살면서 이렇게 성취감 느끼는 날이 며칠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내가 이거를 스스로한테 어떤 과제를 부여를 했는데 했어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기에 잘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저 리뷰의 발견 시청자분들이 이제 피식피식 웃으시는 아닙니다. 뭐 저기 댓글 뭐 이런 거 달리는 거 아닐까요? 50분 34초째 피식 웃고 말았네요. 뭐 이런 거. 그 악플보다 무서운 게 우플이라고 네. 뭐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예. 댓글에 제가 좋아요도 눌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네. 이 책 작가로서 어떤 독자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뭐 그냥 뭐 모든 독자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마음이 1번이고요. 예. 뭐 그 중에서 제가 골라야 한다면은 제 폭을 좁히고 싶다면은 저 뭐 이런 생각해요. 요즘 제 진지한 독자가 수가 이제 줄어가고 있다는 거는 다들 느끼잖아요. 근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진지한 독자가 있다. 진지한 독자가 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제 저도 진지한 독자고 수가 줄어가지고 그런지 진지한 독자분들이랑 저랑 이제 더 깊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면서 저도 진지하게 썼고 진지한 독자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썼고 이게 요즘 시대에 3,100매짜리 2권짜리 소설을 읽는 분들 아마 진지한 독자분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가닿으면 좋겠고 어떻게 읽으실지 너무 궁금하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소설가도 요즘 참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뭐 자기 체급이 뭐 어쨌다는 둥, 뭐 뿌듯하다는 둥, 뭐 이렇다는 둥. 근데 저도 뭐 이 소설 주인공도 성장하는 형사인데 성장하는 소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소설가가 된 지 12년째가 됐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진지한 소설들, 묵직한 소설들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로 리뷰의 발견 6번째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서울 리뷰어 북스 새로운 후의 출간과 함께 또 다른 책들 그리고 리뷰어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리뷰의 발견을 사랑해주신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장항민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